35번 한번 읽고 풀어보시죠. 역시 뭐 별다르게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학적 연구라든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 연구나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이라는 보기 1번이 아주 직접적으로 주제를 명시해 놓고 있네요. 이 many fields, 많은 분야에서, 특히나 이 아카데미아에서는요, 그리고 또 professional environment에서는, 아카데미아라고 하면 학계라고 하면 되겠죠. 아카데미아라는 걸 아카데미라고 쓰면, 미국 영어로 읽으면 아카데미라고 안 읽고 어케르미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이음절이 강세를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름절이 강세를 가지면 형용사가 되면, 이게 위에 아카데미라는 말이 학원 이런 데 쓸 수 없어요. 이게 좀 대단히 꽤나 좀 수준이 되는 연구기관을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얘가 형용사가 된 건데, 이렇게 쓰면 얘는 강세가 어디에 있냐면 얘는 이름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절에 있는 현대 영어에서 미국 영어들은요, 미국 영어들은 강세가 있는 A는 A라고 발음을 하는데, 또는 A라고 발음을 하는데, 강세가 없는 A는 으 정도로 아주 약하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Academy라고 읽히고, 그 다음에 얘는 미국 애들 워터 안 하고 워러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Academy라고 읽히고, 밑에 있는 건 얘가 강세를 가지니까 Academic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명사하고 형용사가 발음이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강세로 확실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영어 공부할 때는 강세 차이를 딱 가지고 읽으려고 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듣기도 하죠. 강세가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죠? 엘리트죠,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까? 얘가 강세가 이음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국어는 대부분 다 이름절이 강세를 가져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엘리트가 아니고 그래서 엘리트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얘가 붙으면 엘리트 어카데미가 되는 거거든요. 얘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죠? 엘리트 어카데미면 얘가 사관학교잖아요. 엘리트들이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그게 사관학교죠. 자, 그 다음에 다 모이면 계엄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있는 아카데미아라는 말은 학계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야에서요, 특히나 이렇게 학계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professional environment에서, 직업 분야에서, 전문적 환경에서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건데, 뭘 이해하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거네요. 의사결정을 이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 abstract이라는 말에 여기 나오는 트랙트라는 말을 우리 이미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부터 했습니다. 뭐였죠? 끌어당기는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밖으로 끌어내버리는 게 앞에 있는 AB나 ABS는 off나 away의 의미가 됩니다. 라고 얘도 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어버리는 게 되어서 abstract이 추상적인이라는 말이 됐죠. abstract이라는 말은 그런 말도 되지만, abstract이라는 말이 또 하나 뭘 알아두시냐면, 이 abstract이라는 말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 이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abstract은 그러면 밖으로 끌어낸 것도 되죠. 책 같은 거 보고 정리해 놓은 요약본, 이걸 abstract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둘까요? 우리 요거 말고 요약본이라는 단어 또 하나 배운 게 있었는데, 밑에서 위로 써나가는 데서 나왔던 단어 summary라는 단어가 있었죠. sum up이라고 쓰면 요약하다가 됐었고, 그래서 sum이라는 말이 위를 나타내는 말이 돼서 summit이라고 쓰면 그게 정상이라는 단어도 됐었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이거
트랙트는 뭐 여러 번 나와서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봅시다. 어트랙트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고 배우라고 그랬죠? 매료시키다라고 하지 말고 주의 관심을 끌다. 사물을 끌어당기는 것도 어트랙입니다. 얘 AT는 AD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다라는 말이 돼서 주의 관심을 끌다라고 익혀두셔야 attractive라는 말을 주의 관심을 끄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뭐 매력적인, 매혹적인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서 attraction이라고 쓰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주의 관심을 끄는 것이 되니까 예를 들어 tourist attraction이라고 쓰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때는 관광 명소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요. 자, 하지만요, not everyone이 모두가 다 may qualify 하는 건 아닙니다. comprehend 하거나 implement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거나 implement이라는 단어는 이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특이한 단어 중에 하나죠. MENT로 끝났는데 품사가 뭐가 됐어요? 동사가 되는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명사로도 씁니다. 물론 이행, 실행이라고요. 그런 단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compliment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뭐죠? compliment은 네, 칭찬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명사로 칭찬도 되죠. 이거 말고 compliment이라고 PLE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단어가 되죠. 당연히 얘도 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MENT가 가끔씩 붙어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이는 단어들도 있네요. qualify라는 단어는요, 얘는 상대어하고 일단요 쓰고 할게요. qualify라고 하면 얘가 자격을 부여하다, 권한을 주다라는 얘기죠. 형용사로 qualified 자주 보실 거고요. 이렇게 쓰면 뭐 되죠? 그러면 자격 있는, 권한이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be qualified to do라고 쓰면 그래서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ualification 뭐 이런 명사로도 쓰고 하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질을 나타내는 quality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질,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품질, 수준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하죠. 얘는 그 상대 단어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뭐 있죠? 질이 아니라 양이 될 때 quantity라고 하죠. 얘가 양입니다. 얘도 뒤에 곧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쭉 그 다른 단어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이 과학의 연구에서 말입니다. 과학적 연구에서 before a project가 그 진행이 되기 전에 얘는요. 어떤 일련의 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 윤리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자, 먼저 여기 있는 evaluation은 평가라는 말이고 가운데 보니 뭐 들어있죠? value라는 단어 들어있는 거 보니까 평가다라는 evaluate 명사가 된 거고 adhere to 한번 볼게요. 얘는 무슨 말이죠? adhere to라고 쓰면 다른 비슷한 표현을 하나 만들어 본다면 stick to 정도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붙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왜 붙다라는 말이 되냐면 여기 있는 here이라는 말이 얘가 들러붙다라는 stick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adhere to라고 하면 어디에 붙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부합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여요. stick은 그야말로 붙이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adhere하고. 그래서 in here이라고 쓰게 되면 안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in here on이라고 이렇게 nt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안에 붙어 있는 거니까 내재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내재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면 원래 그런 거니까 본질적인이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다가 함께라는 말 붙여서 coherent이라는 형용사를 쓰게 되면 서로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서로 모습이 떨어지지 않고 일관된 것을 coherent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ethical은 우리가 앞쪽에서 배울 때 스펠링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 ethnic하고 구별해 두라고 그랬죠. ethical은 뭐였죠? 윤리적인이라는 말이었고 ethnic은 민족의라는 말로 쓰는 거였습니다. 자, proceed라는 말은 쟤네들은 저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는 제가 명사가 두 개씩 붙는 거 조심해 두세요라고 했던 거죠.
seed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였더라? 가다입니다. 가다라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는 아까 우리 봤던 grass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였죠. 얘가 proceed라는 말이 명사가 두 개네요. process도 있고 뭐도 있냐면 procession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process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명사로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절차를 나타내죠. 자, procession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죠? 나아가는 대열, 행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process는 과정, 절차라는 명사 말고 얘는 뭐도 있어요? 동사로도 쓰죠. 동사로 쓰면 뭐가 되나요? 처리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문서 처리기, word processor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리안근이나 MS 워드 같은 거. 그럼 얘가 처리하다가 됐을 때는 얘 명사가 따로 있겠죠. 얘 명사가 따로 있겠죠. 그럼 process의 명사는 뭐가 돼요? 얘는 procedure이라고 쓰죠. 이렇게 쓰면 얘가 절차, 과정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뒤에다가 하나 더 붙였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거 뭐라고 그러더라? recede라고 하는데, recede라는 단어는 물러나다, 후퇴하다라는 말인데 얘도 명사가 두 개 있었죠. 하나는 recess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ecession이 있었습니다. recess는 잠시 물러나서 쉬는 걸 recess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됐냐면 휴식, 그 다음에 우리가 휴지기라고 할 때 그 휴지, 이런 거, 코프는 휴지 말고요. 쉬는 것 이걸 휴지기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recess라고 그러고, recession은 뭐가 뒤로 물러나는 거라고 그랬죠? 경기가 뒤로 물러나는 걸 recession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는 뭐 되죠? 얘는 불경기라는 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어 하나 붙여봅시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recede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앞에 pre는 pro하고 다르죠. pro는 앞으로였고 pre는 미리 먼저라는 얘기니까 먼저 가다, 앞서 가다라는 얘기예요. 얘 시험에서 단어에 보기로 엄청 잘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preceding it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preceding이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앞서 있었던 사례, 전례, 선례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면 preceding이 전례, 선례 이거 만약에 법정에서 쓰면 뭘까요? 그러면 판례가 되는 거예요. preceding it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번에는 형용사가 된 거다,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전례가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또 뭐도 잘 보이냐면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in이 붙어요. 그러면 imprecedent, unprecedent이라고 하면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겠죠. 시험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intercede라는 단어 외워야 한다고 그랬죠. intercede라고 쓰면 무슨 뜻이었어요? 얘는 사이에 끼어서 가는 건데, 사이에 끼어서 가는 intercede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냐면 조정하다, 중지하다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정하고 중지하는 것보다 조금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intervene인데 자연스럽게 venue가 오네요. venue는 뭐였죠? 오다였어요. 그죠? 그래서 venue라고 쓰면 대규모 집회장이라는 말, 요새는 웨딩홀로 많이 쓴다고 그랬고, intervene도 똑같이 가운데 끼어서 오는 건데 얘는 이것보다 비슷한데 의미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얘는 조정하고 중지하는 정도보다 실제로 자기가 끼어들고 개입하는 걸 intervene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죠. B는 컨벤션으로 기억하면 쉽잖아요. 많이 온 대규모 집회, 그 다음에 오랫동안 다 같이 가지고 온 전통, 이런 말로 컨벤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이펙트 같은 말들도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적절한 행동이 행위가 또는 그 메소드라는 말이 방법이죠. 메소드에다가 요 말 붙여서 얘는 명사로 방법론이라는 말이 됩니다. 컨덕트가 다 같이 하는 행위예요. 아까 DOC 봤던 거랑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자, 얘가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disqualification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끼칩니다라고 해도 되고, potential이라는 말은 우리 앞 시간에 뭐라고 배웠었어요? be likely to do나 be likely to be도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해석 방법 중에 한 가지죠. 프라플은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따로 나올 때 따로 보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놈도 아니고 앞에다가 부정어 붙여서 제가 부적절한이 되는 거고 얘는 적절한, 적당한이 된 거죠. 좀 전에 앞에 qualify라는 말이 자격을 주는 거였고 그러면 qualification이라고 하면 자격 또는 자격 부여가 될 텐데 앞에 DIS가 붙었네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자격의 박탈. 그러면 뭐 실격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저 정도 단어는 이제 머릿속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하시더라고요. Some may 일부는요, attempt 시도를 합니다. 뭘 시도를 하냐면 bypass니까 어디로 지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되냐면 bypass라고 쓰면 옆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우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회하다는 조금 어려운 단어 detour라는 단어를 같이 하나 기억해 두시죠. 얘는 단어가 좀 어렵네요. 자, 이런 단계를 우회하려고 하는 거죠. 뭘 위해 쓰냐면 프리미엄 rewards를 위해서 말입니다. rewards는 보상이라는 뜻이죠. 원래 프리미엄은 먼저 지불했던 돈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의미가 변해서 아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자, 최고의 그 프리미엄 리워드를 위한 이런 단계들을 우회하려고 이런 단계를 우회하려고 하죠. 프리미엄 리워드를 위해서. 하지만 그런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그 일의 인테그리티 기억나세요? 예, 진실성, 진정성 이런 단어라고 그랬죠. 모하지 않은, 손대지 않은 순수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손대지 않은 순수함의 합을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인테그럴, 그걸 수학의 개념에 갖고 와서 적분이라고 썼다고. 그래서 저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될 게 integratio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통합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요거 integral이라고 하면 예, 형용사로 뭐 되죠? integral 아주 매우 중요한 very important입니다. 중요한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request를 할 적에 for funding이나 또는 approval을 위해서 funding이나 그 다음에 또는 인정 승인을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자든 사람 놀라게 해서. 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자, funding이나 approval을 위한 이런 request를 할 적에 request라고 할 때 이것도 여러 번 나왔네요. 이 말이 들어가면 뭐 된다고 그랬죠? seek, 찾고 추구하고 하는 것을 request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question, 질문 이거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그래서는 referencing 하게 되는데 previous라고 하면 앞의, 이전의라는 뜻입니다. 앞에 PRE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예전 연구를 언급하는 거네요. 자, 예전 연구를 referenc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말이 막 버벅거리지? reference라는 단어가 참고 자료 이런 관련된 단어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referencing previous research라고 하면 예전의 연구를 참고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죠. 뭐 하는 데 필요하냐면 demonstrating the potential value를 잠재적 가치를 뉴 프로젝트의 잠재적 가치를 demonstrate 하는데 꼭 필요하게 되죠. demonstrate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demonstrate는 실제로 보여주다, 시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에 젝트가 들어가면 뭐예요? 까먹었나? 너무 오랜만에 나왔나? 젝트가 뭐였죠? 쏘다라는, throw,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하면 되죠. 너무 오랜만에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inject가 어디로 쏘는 거예요? 안으로 쏘는 거니까 주사하다, 주입하다라는 말이에요. 연료 주입 이런 말 쓸 때 그래서 fuel injection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그럼 reject라고 쓰면 뭐죠? 어디로 던져버리는 거지? 뒤로 던져버리는 거니까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그러면 앞으로 쏘는 거니까 제가 내보내다, 그 다음에 투사하다, 투영하다라는 말이 돼서 프로젝트 뒤에다가
or 붙이면 동사일 때 그렇다고요. 명사이면 앞으로 내놓은 기획이라는 말이 되죠. 뒤에 프로젝터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저놈, 요놈 오늘은 요거구나 이렇게 빛을 쏘는 얘를 프로젝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적절히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런 프로세스는 can evaluate 할 수 있죠. 그 연구를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수준으로요? 더 새로운 높이로 올려놓을 수 있고, 이게 평가다가 아니라 엘리베이트였구나. 죄송합니다. 그 새로운 높이로 올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뭘 가져오게 되냐면 존중과 그 다음에 지원을 가져오게 되죠. 그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deserve라는 단어는 뭐 할 만하다, 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인데, 뭘 알아두시냐면 뒤에 명사를 바로 쓰는 타동사다라는 거 익혀둘까요? 이렇게 쓰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뭐의 자격이 있다. 내신의 어려운 문제를 만들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어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elevate이라는 단어는 높이다라는 뜻인데 단어 자체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알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하고 이거 만든 놈이 뭐 만들었다고 그랬죠? 오티스가 에스컬레이터를 만든 게 기억나세요? 그 말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두는데 그래서 이거 레더 사다리 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다, 타고 올라가다라는 얘기를 라인 맞춰서 에스컬레이트라는 말을 만든 게 아예 새로운 단어를 하나 탄생시켜 버렸죠. 야, 이렇게 뭔가 하나 조어를 한 게 새로운 언어의 새로운 단어를 하나 탄생시켰다는 건 그 언어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근데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자기 살아생전에 새로 만들어낸 영어 단어가 수천 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어에 절대적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문학 쪽 문학자들 다 섞어서 세계 최고의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꼽냐면 셰익스피어를 제일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학 작품이 영어라는 언어가 그 수준 낮았던 언어를 일거의 언어의 수준을 높여놓는 역할을 담당했죠. 비슷한 구실을 냈던 사람이 독일의 괴테입니다. 괴테가 그래서 독일어로는 문학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프랑스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괴테가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독일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사람이 괴테죠. 잘 알죠? 이런 얘기가 재밌으면 아니요. 근데 그냥 이런 건 교양 과목으로 들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levate이라고 할 때 여기는 저거 한번 해보죠. 이거 사실 배웠어요. LEV가 들어가면 뭐 된다고 그랬더라? leve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가볍게 하고 풀어버리는 것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lefty라고 쓰면 이게 여러분의 특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됐죠? 그렇죠. 경박함 이런 게 됐죠. 가벼움도 되고. 그래서 뭔가 물건을 가볍게 만드는 거 뭐라고 그랬더라?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레버리지가 그래서 뭐예요? 지렛대인데 이게 지뢰작용이 되는데 경제 용어에서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렛대 작용을 해주는 뭘 받아오는 거예요? 대출 부채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부채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경제 용어에서 나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만 단어를 더 한번 붙여볼까요? alleviate이라고 쓰는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아주 어렵거든요. 오, 이런 어려운 단어를 안 해. 자, 그래서 얘가 역시 가볍게 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죠? 얘가 완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 외우면 alleviate 같은 경우는 외우기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alleviate를 자꾸 째려보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단어를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가볍게 해서 올리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물었더니 알고 있으니까 그냥 둘 수 없죠. 모르는 단어를 하나 써서 기를 죽이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levitate이라고 쓰면 얘는요? 모르지? levitate이라고 쓰면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서 올리다. 우리가 부양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네, 그 단어를 levitate이라고 합니다. leve가 가벼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 띄우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렇죠? 물었는데 애들이 다 알고 있으면 난 기분이 나빠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밟아주고 와야죠. 자, 그래서 8번이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말이죠. Adhering to proper procedure
자, 그래서 적절한 이렇게 그 절차를 준수하는 것, 이건 not only protect 막아줄 뿐 아니라 신뢰도죠. 연구의 신뢰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여도입니다. 더 광범위한 과학적 발전의 기여도 보장을 해줍니다라고 하면 되겠군요.